계엄군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이 합법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법이거나 불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마저도 합법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함을 안심해라 라는 뉘앙스는 아니었을런지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만약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의 담화가 시작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직원들을 건물 안에 감금하고 이어 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직원들의 동선도 감시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선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 방망이와 안대 등도 발견됐습니다. 노상원의 지시로 재단기를 구입한 정모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검찰을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겠습니까? 손가락을 자른다, 팔목을 자른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의 만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우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12.3 내란은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전 국민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만약 면죄부를 준다면 노상원 수첩에 담긴 끔찍한 만행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는 또다시 폭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전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녕 대한민국을 망칠 셈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이 와중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를 틈타 극우 세력들은 더욱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태세입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더욱 단단하게, 더욱 강인하게, 더욱 가열차게 뭉쳐야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극우 세력과 한몸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심우정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의 행태는 내란 수개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피고인 윤석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경호처 안에 있는 비아폰과 그 서버를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우정이 만약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단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이란 자는 역대급으로 아나무인인 자입니다. 석방되자마자 정말 뻔뻔스럽게도 양승태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아는 법관이라면 누구든 윤석열 검찰의 잔인무도한 수사 방식과 그런 사건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영웅처럼 의시되는 글을 보면서 통탄했을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명예로운 고위 법관들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잔인하게 내려 찍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줄줄이 포토라인에서 망신을 당하고 윤석열 검찰의 셀프 영웅화와 선동 프레임으로 흥분한 대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사법부는 그에 대해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윤석열을 임명한 민주당도 사법부의 불신을 받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들 다를 수 있지만 분명 과도하고 잔인한 수사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윤석열의 사법부에 대한 무시와 겁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마도 평생 검찰 그것도 특수부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상대를 떨게 해서 지배하는 데 희열을 느낀 윤석열의 입장에서 그걸 견제해온 사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만하고 그 어정쩡한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가 찹니다. 과거 사법농단 수사를 누가 구체적으로 지휘했습니까? 누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 걸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죽을 죄라도 진양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온갖 망신을 주면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누가 그 사건들을 잔인하게 처리하면서 흥분한 대중을 선동 이용하면서 영웅처럼 굴었습니까? 저는 일찍이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살 길을 찾으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오는 뻔뻔한 윤석열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구속 취소, 트럼프 관세 등 대내외적 악재로 한국의 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식으로 코스피 낙폭이 확대되고 7일 3일만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전날 대비 올라서 1446.8원으로 7일날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겨우 12.3 내란 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우리 사회가 다시 혼란과 악다구니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광기 어린 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